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앞으로 4년간 의정활동을 펼칠 22대 국회가 시작됐습니다. 대구는 민생 문제와 경제 문제 그리고 미래 먹거리를 위한 각종 사업 등 산적한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대구 시민들이 정치권에 거는 기대와 열망도 큰 상황입니다. BTV에서는 대구 지역 국회의원 당선인들을 모시고 앞으로의 의정활동 계획과 포부 등을 알아보는 당선인을 만나다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먼저 서구 선거구에서 4선에 성공하신 김상훈 의원 모시고 여러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김상훈 의원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예. 의원님 우선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말씀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서구 주민 여러분들 또 대구 시민 여러분들께서 변함없는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셔서 서구의 4선 중진 국회의원이 됐습니다. 3선과 4선은 분명히 차이가 있을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4선 국회의원의 더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지역 발전과 대한민국 정치의 균형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선거 과정에서 주민분들 참 많이 만나보셨죠. 어떤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예, 우선 저는 이번 선거에서 거대 야당이 탄생하게 된 배경에는 야당이 잘했으라기보다는 저는 경기 침체의 장기화 이것이 가장 큰 원인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선거 기간 동안에 주민분들 많이 만나서 말씀을 경청해 보니 먹고 사는 문제가 너무 팍팍하다. 특히 또 소상공 자영업자분들께서 코로나 때보다도 더 힘들다는 어떤 여러 가지 경제의 어려움을 호소를 하셨는데 실제 지난해에 대구시는 전국 17개 시도 중에 외식업 폐업률이 가장 높은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이제 22대 국회가 개원한다면 우리 민생 문제 해결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달라 그런 주문 말씀을 많이 주셨습니다. 주로 이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말씀 많이 주셨군요. 이제 4선에 이제 성공을 하셨습니다. 그만큼 이제 책임과 이제 의무도 이제 막강하실 것 같은데 이제 개원을 했으니까 이제 어떤 역할들을 이제 하실 생각이십니까? 우선 걱정되는 것은 이제 여소야대 현상이 다시 재현됨으로 인해서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주요 개혁 정책, 교육, 의료, 노동 등 여러 가지 이 정책들이 순탄치만은 않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런 개혁 정책들이 전부 입법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야당의 반대가 더 세질 것이기 때문에 이런 개혁들을 완수하는 데는 좀 큰 장애물이 도사리고 있다 이렇게 봐서 저는 국가 이익과 민생을 전제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야가 서로 협치해서 상생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도록 중진 국회의원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아쉬운 점은 지금까지 당정 관계가 수직적 종속적 당정 관계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용산과도 좀 수평적 협력적 관계를 모색하면서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 당정이 더욱더 긴밀하게 또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을 갖추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거기에 또 역할을 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용산과의 어떤 소통을 더 잘 하시겠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예. 의원님도 이제 잘 아시는 부분이지만 뭐 지금까지 서대구역 개통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참 많이 해오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더 많은 것 같은데요. 그래도 작년 말에 전해진 소식 중에 가장 좀 눈에 띄는 소식이 서구의 인구가 늘었다는 소식이 좀 전해졌어요. 이거는 굉장히 좀 괄목할 만한 좀 성과인데 의원님도 좀 기분 좋으셨지 않으세요?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초선 당선돼서 태어나고 자란 고향 서구에 이제 와서 보니까 서구의 아파트 재개발 재건축을 위해서 대기업 건설사들이 건설을 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건설사로 참여를 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아마 그 근저에는 서구에서 아파트 지어봤자 분양이 제대로 되겠느냐 하는 그런 우려 때문에 대형 건설사들이 참여가 좀 저조했던 것 같은데 우여곡절 끝에 서대구역이 개통되면서 재개발 재건축이 정말 본물 터지듯이 지금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2만 가구의 아파트가 지금 신축되었거나 신축 중에 있는데
이런 걸 계기로 해서 지난해에는 31년 만에 서구 인구가 이제 증가를 했습니다. 저는 더 인상적으로 보는 것이 작년에 4,260명의 인구가 이제 증가를 했는데 그 중에 2,046명이 30대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서구는 젊은 부부들이 애들을 데리고 와서 키우기 좋은 그런 도시가 될 것 같고, 또 어린이들을 위한 그 양육 환경 또 교육 환경을 더욱더 좀 더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겠다라는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젊은 층이 이제 유입이 많이 되면 젊은 층들을 위한 각종 여러 가지 인프라 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좀 많이 갖추셔야 될 것 같은데, 말씀하셨지만 그래도 지금 대구 서구는 이제 남과 함께 인구 감소 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원님도 이번 선거 기간 때 그 공약으로 뭐 헬스앤 키즈센터, 문화 여가 시설 확충 여러 가지를 공약하셨더라고요. 이런 걸 통해서 인구 감소 지역 탈피 이걸 지금 노리시는 거죠. 예, 앞서 제가 그 양육 환경과 교육 환경을 더욱더 좀 잘 갖고 나갈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진행자께서 말씀하셨듯이 이제 한 460억 정도 투입을 해서 수영장이 딸린 키즈앤 헬스 센터라고, 또 어린이들을 데리고 와서 같이 즐겁게 놀고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이제 그런 시설을 금년도에 착공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 어린애들을 위한 그 돌봄 시설, 또 돌봄 과정을 진행하면서 또 교육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같이 좀 모색이 돼야 될 것 같고, 남구도 마찬가지고 이런 그 돌봄 환경을 더욱더 젊은 부부들의 기호에 수요에 맞게 어떻게 공급할 수 있느냐가 가장 큰 관건이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말씀하신 대로 젊은 층의 그 요구에 맞는 시설들이 다 갖춰진다면 서구 인구는 계속 좀 증가 추세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시고 있는. 그렇습니다. 당분간은 증가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인구가 증가를 하려면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좀 또 해결이 돼야 되는데, 서구의 가장 큰 현안 중에 하나가 또 악취 문제이지 않습니까? 대구시는 이제 연석산단 이전과 염색산단 일대를 악취 관리 지역으로 이제 지정을 했는데, 의원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염색산업단지가 악취를 발생시키는 주요 시설이면 분명하고, 그다음 이제 입주업체들께서 지금 현재 서구 환경이 급변하고 있다는 걸 좀 인식을 해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제 2만 가구의 아파트가 재건축 재개발로 신규 입주민들이 지금 이제 다들 환경에 민감해 있는 입주민들이 많이 계시는데, 예전과 같은 그 조업 상황을 계속 유지하겠다는 것은 굉장히 이거는 좀 그 갈등을 초래할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구시가 염색산업단지를 악취관리구역으로 지정하는 데 대해서 저도 그 우리 의원실에서 여론조사를 해보고 대구시도 여론조사를 해봤는데, 우리 의원실에서 해본 여론조사 결과는 57%의 우리 서구 주민들이 악취관리구역에 대해서 찬성을 하시고, 아마 대구시가 조사한 바로는 아마 60% 넘는 또 우리 시민들 주민들께서 동의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악취관리구역으로 지정됨으로 해서 염색산업단지는 상시적으로 악취를 관리하고 또 단속 대상이 되기 때문에 우리 입주업체들이 종전보다는 더욱더 우리 그 환경 오염 또 특히 악취 유발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서 염색산업단지 관리공단과 함께 대응을 해 나가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주민분들은 이게 이제 악취가 복합 악취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 뭐 저 쓰레기 매립장이라든지 분뇨 처리장 이런 다른 기초 환경 기초 시설까지 좀 악취 관리 지역 확대를 좀 요구를 하고 있는데,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제일 안타까운 게 이제 구도심에 음식물 쓰레기 처리장에 들어왔다 하는 자체가 저는 굉장히 못마땅하고 좀 안타까웠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최근에 우리 지방의 의원들과 주민 대표들이 음식물 쓰레기 처리장을 현장 방문한 결과로는 예전보다는 상당히 관리가 잘 돼 있고 악취 유발 환경이 많이 개선됐다, 다들 그렇게 인식을 하고 계시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다만 이제 방천리 쓰레기 매립장은 대구시가 각별한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 방천리 쓰레기 매립장의 영향권은 북구 또 서구, 달서구 어떻게 보면 대구의 절반이 넘는 지역이 지금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방천리 쓰레기 매립장은 매립토를 확실하게 좀 조치를 한다든지, 또 방천리 쓰레기 매립장에서 나오는 침출수가 현재는 도관이 덮개가 덮여지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연결이 되고 있는데, 그 도관을 씌운다든지 하는 그런 각별한 대책을 대구시가 좀 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판단이 들고, 저도 대구시에 그런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분뇨 처리장이라든지 음식물 처리장으로의 악취관리 지정 현재는 그 양대 시설에 대해서는 그 악취관리구역 지정의 요건이 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구시가 운영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대구시가 선제적으로 악취관리구역 지정에 준하는 그런 대응책을 마련해야 된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제 대구시와의 협의를 통해서 그런 간격을 좀 좁혀 나가신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예. 또 다른 문제가 또 이제 순환선 문제입니다. 원래는 이제 만평내거리에서 그 평리내거리, 두리내거리까지 이어가는 어떤 그런 순환선이 예정이 되어 있다가 이게 지금 이제 무산이 됐는데, 이거는 서부 주민들은 원래 원안대로 좀 해달라고 계속 요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어떻게 좀 풀어 나가실 생각이세요? 대구시가 AGT라는 새로운 경정철 노선으로 그 순환전철의 건설 계획을 변경하고 난 다음에 제가 그 홍준표 시장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기존에 그 계획되었던 경유 노선, 좀 전에 말씀하신 평리내거리, 신평리내거리, 두리내거리 가는 그 노선은 이미 3년 전에 공청회를 거쳐서 이쪽으로 노선이 경유된다는 것을 신문지상을 통해서 발표가 되었고, 또 2만 가구의 아파트가 신규로 입주하는데 분양 공고상의 홍보가 전부 이쪽으로 노선이 지나갑니다라는 그 홍보가 된 상태에서 입주민들이 분양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쪽으로 노선이 지나가지 않게 되면 행정 정책의 예측 가능성이 심각하게 주민들을 배신하는 그런 결과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홍준표 시장께 이 경유 노선을 그대로 유지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당시 홍준표 시장도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한 바가 있습니다. 또 최근에 대구시의 그 교통정책 당국자들을 만나서 또 이런 취지의 이야기를 했고, 또 다른 선택을 하게 될 경우에 일어날 혼란상을 최대한 방지를 해야 된다고 이제 주문을 했고, 뭐 좀 납득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저는 되었다고 보는데 지켜보겠습니다. 일단 그 원안대로 가는 거를 이제 거의 다시 재확정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여지도 좀 있습니까? 저는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대구시가 잠깐 검토한 적은 있는 것 같은데, 그 서대구역에서 죽전내거리로 가는 그 노선은 비시 분석상에 투자 대비 수익이 발생하기 어려운 노선이 돼요. 그쪽 경유 노선은. 왜냐하면 그 서대구 산업단지에 출퇴근하는 종업원들의 출퇴근 시간이 끝나고 나면 그쪽 노선은 아무도 전철을 이용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철에 막대한 예산이 투자되기 때문에 수익이 발생할 수 있는 노선 접근성을 충분하게 검토해서 하려면 기존 경유 노선을 채택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대구시에 지금 주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이 순환선의 이제 핵심은 이제 서대구역이 될 텐데, 서대구역은 이제 이용객수가 이제 점점 늘고 있습니다. 이게 여기에 광역간철도 산업선, 앞으로 이제 달빛 내륙철도까지 이어지면 굉장히 큰 그 대구의 교통 허브가 될 텐데, 시민들은 열차를 좀 증편을 좀 시켜달라, 이런 요구를 굉장히 많이 하세요. 예, 저도 그런 말씀 많이 듣고 있고, 또 당연히 정편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서대구역은 이제 현재 KTX뿐만 아니고 4개의 노선이 추가로 개통이 되는데, 대구권 광역철도, 그다음에 서대구역에서 지하로 달성까지 가는 대구 산업선, 그다음 신공항까지 가는 신공항철도, 그다음 차제 그 광주 송정역과 서대구역을 잇는 달빛 내륙 고속철도 4개의 노선이 추가적으로 개통하게 돼 있는데, 이런 노선이 추가적으로 개통될 때마다 서대구역에 정차하는 KTX 열차를 정편해 나가는 걸로 그렇게 협의를 하고 있고, 국토부도 거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긍정적인 신호를 주고 있습니다. 당장 올해 이제 빠르면 11월 또는 12월 달에 대구권 광역철도가 개통됩니다. 구미역, 서대구역을 경유해서 경산까지 가는 이 열차가 이제 하루에 전철같이 61편이 왔다 갔다 하는데,
개통 시점의 점에서 KTX 열차도 좀 일부 정편을 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편이 얼마나 되는지는 아직까지 잘 나오진 않은 상태이겠네요. 예. 다만 이제 노선이 추가로 개통될 때마다 정편하겠다는 거는 그런 공감되는 형성이 되고 있다고 이제 말씀을 드리겠고, 이제 전국적으로 좀 그 배차 간격 조정 등등이 있기 때문에 좀 전문적인 그 분석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그런 좀 과정을 감안해서 결정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서대구역이 좀 더 커지려면 역세권 개발 사업도 잘 추진이 돼야 되는데 요즘 좀 지지부진 좀 합니다. 그래서 이거 어떻게 지금? 아니요, 제가 이제 정정하고 싶은 게 지지부진하지 않습니다. 그 역세권 개발에 대한 그 절차가 거쳐야 될 절차가 있는데 그 절차상 원래 26년도부터 건축 행위를 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제가 24년도부터 건축 행위를 할 수 있도록 앞당겨 달라고 제가 대구시 한번 부탁을 한 바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20만 평 넘게 그 이 부지를 개발한 계획이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대구시와 중앙에서 거쳐야 될 절차는 많은데 이런 점을 한번 검토해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대구역이 생기고 나서 복합환승센터가 생기기까지 52년이 걸렸습니다. 우리 서대구역은 이제 개통한 지 2년 또 3년 차를 맞게 되는데 아직까지 여기 개통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조금 조급하게 기대하시는 바는 알고 있겠습니다만은 분명히 여기도 복합환승센터가 작년에 거쳐야 될 절차를 거쳤고 앞으로 이제 사업자 공모를 통해서 대기업 유통업체, 대기업이 운영하는 복합환승센터가 될 수 있도록 대구시와 함께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앵커 시설이 이제 확정이 된다면 다른 민간 기업들도 많이 좀 투자를 할 수 있는 환경이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또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차질 없이 진행이 되는 과정에 많은 분들이 이제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이게 지금 요즘같이 경기가 안 좋은 상황에서 이거 기업들이 투자를 할까라는 의구심을 가지는 분들이 좀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까지도 어떻게 좀 괜찮을까요? 예년보다는 투자 환경이 달라지긴 했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대기업이 운영하는 복합환승센터도 그 안에 그 체험 공간이 있어야 된다. 젊은 세대들이 와서 그 즐길 수 있는 문화, 그 다음에 또 놀이공간 등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저는 그게 신세계 스타필드라는 매장이 굉장히 좀 이상적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쇼핑도 하고 거기 가서 즐기기도 하고 또 놀이시설도 있으면 타보기도 하고 또 거기서 뭐 여러 가지 좀 체험 공간을 통해서 새로운 문화 경험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거기 이제 쇼핑과 체험의 복합 공간이 조성된다면 여러 가지 투자 환경이 예전만치 않지만 그래도 저는 굉장히 좀 많은 분들의 집객 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꼭 그렇게 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의원님은 이제 개원을 했는데 여러 상임위에서 활동을 해오지 않으셨습니까? 보건복지도 그렇고 이번 그 22대 국회에서는 어떤 상임위를 지금 가장 원하십니까? 내심으로는 그 지역과 대구시를 위해서는 그 국토교통이라든지 산업자원위원회에 가는 게 가장 도움이 되겠지만 이 상임위는 전부 이제 인기 상임이다 보니까 저는 이제 초선 재선 의원님들께 좀 인기 상임위는 양보를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을 하고 있지만 기재위를 떠나게 된다면 그 국무총리실과 또 금융기관을 관장하는 정무위원회에 좀 그 가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도 좀 경합되는 상임이기 때문에 앞으로 좀 동료 의원님들과도 상의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이거 상임위도 혹시 1순위, 2순위, 3순위 희망 이렇게 있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예. 혹시 2순위도 있습니까? 2순위는 이제 문화관광체육위원회를 해놨고 3순위는 행정안전위원회를 해놨습니다. 일단 1순위가 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네요. 감사합니다. 이제 의원님 짧은 시간 말씀 감사합니다. 이제 마무리할 시간인데 마지막으로 좀 인사 말씀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다시 한번 태어나고 자란 고향 서구에 사선 중진 국회의원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는 지난 선거운동 기간 동안에도 여러분들께 드렸던 말씀입니다마는 김상훈을 선택했기 때문에 다행이었다는 그런 말씀 하실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늘 저의 정치 철학같이 여기고 있는 석전 경우 자갈밭을 갈아서 또 옥토로 만드는 그런 건면한 소와 같이 앞으로 4년 내내 열심히 봉사 헌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의원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어려운 경제 상황에 시민들은 그 어느 때보다 힘든 시기를 견뎌내고 있습니다. 22대 국회에서 주민들의 삶을 보듬어 줄 수 있는 정치,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정치로 대구 경북이 재도약할 수 있는 큰 힘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대담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